네, 안녕하세요. 정순영입니다. 네, 오늘은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월급쟁이로 지내면서 어떻게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의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자산을 확보하고 은퇴할 수 있느냐, 퇴직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나름대로 그 은퇴하는 순간에 사실 부동산 재테크를 좀 잘해서 자산을 확보하고 사실은 은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은퇴를 했던 덕분, 퇴직을 했던 덕분에 그래도 지금도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직의 이후에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어찌 보면은 직장 생활에서 재테크를 잘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기인했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얘기의 제목을 딱 한마디로 한다면 월급쟁이로 50억 자산가로 될 수 있었던 남들이 모르는 이유 한 가지, 이게 오늘의 주제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쟁이 생활하면서 50억 자산으로 은퇴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퇴직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어디서 남았느냐,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뭐 성공했거나 아니면 좀 부를 이룬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대답을 할 거예요. 운이 좋았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가 입에서 딱 나옵니다. 물어보는 순간에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성공의 가장 큰 비결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그 사자성어로 운칠기삼, 그러니까 운이 70%이고요. 사실 재주, 기술은 30%, 실력은 30%밖에 안 된다는 이 얘기에 저도 깊게 공감합니다. 운칠기삼. 운칠기삼이 아마 청나라 때 나왔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00년, 600년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이 사자성어가 지금까지도 유효하게 쓰인다는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운칠기삼이 우리가 성공이나 부자로 가는 길에 가장 작동하는 기본적인 부와 성공의 원리이다는 것은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 많은 사람들이 사자성어로서 운칠기삼에 대해서 얘기하고 회자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험이 쌓여졌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속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긴 역사 동안에 사람들이 생각이 점점 쌓아와서 바뀌어지는 생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근본적으로 신뢰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보면 그만큼 데이터가 축적되어져서 이거는 통계학적 신뢰도가 그래도 99.9%까지는 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데이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운칠기삼은, 이 사자성어는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고 있는 성공과 부의 성장의 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운이 7이고 기가 3인데, 운이 7이고 기가 3이면 운한테 모든 걸 다 맡겨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냐? 그건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운은 종속 변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문을, 그러니까 통계적인 숫자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할 때 보면은, 정확하게 보면은 그 독립 변수가 있고 종속 변수가 있습니다. 독립 변수라는 이 변수가 작동을 해가지고 결국 결과값이 종속 변수로 나타나는데, 운이라는 건 독립 변수가 아니라 종속 변수인 경우가 많아요. 수많은 다른 요인들이 합쳐져서 만들어낸 종속값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통제권 내에 있는 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운이라는 분야는 신의 영역인 거죠. 근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운에 의존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운이 자기 통제권 내에 없기 때문에 자기 통제권 내에 있는가가 뭔가를 갖다 놓고 본다면 그 통제권 내에 있는 건 바로 재주,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 통제권 밖에 있는 운한테 기댈 게 아니라
여러분 통제권 안에 있는 재주, 기술, 실력에 기대해야 돼요. 그 30%에 의해서 기대어져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딱 한 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실력을 쌓아라. 실력을 쌓아라. 자, 운이란 건 네가 생각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너 스스로 실력을 쌓아가야 된다. 그 실력을 쌓기 위한 노력들을 너가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전 첫 번째로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실력은 어디서 나오냐? 이 부분들을 잘 봐야 됩니다. 실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사실 공부에서 나옵니다. 흔히 말하는 학습이라고 그러죠. 머리로 배우고 습, 몸으로 익히는 이 학습에서 나옵니다. 이 학습이 실력을 쌓아가는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실력을 쌓고자 한다고 그러면 학습을 먼저 하셔야 돼요. 배우고 익히는 부분. 이게 첫 번째 단계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 학습된 것들이 실력으로 가려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반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반복이 실력을 쌓아가는 가장 훌륭한 스승이라는 얘기를 자꾸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복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결국은 실력으로 쌓여져서 이 실력에 의해서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지렛대를 밟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을 하라. 근데 이 반복 또한 어떻게 반복을 해야 되냐면 매일매일 시간에 나눠지는 일자별로 해서 자기가 정해진 시간들에 의해서 반복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하루가 3시간씩 1년을 하면은 1000시간이 되고요. 이걸 10년을 하면 1만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1만 시간이라는 법칙 동안에, 이 시간 동안에 계속 반복을 했을 때 실력으로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이 1만 시간의 법칙이 반복되어져 쌓여졌을 때 비로소 실력이라는 것들이 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 근데 이 1만 시간 동안 매일 3시간씩 한다는 게 이게 진짜 고통스럽잖아요. 이걸 해나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할 거예요. 저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 글쓰기라는 부분들을 해나가는데 이걸 몸에 익히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하기 위해서 1시간 정도를 갖다 글쓰기를 한다고 하려고 하는데도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힘든 부분을 갖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루틴. 하루의 루틴을 정확하게 짜여져서 하면은 반복이 수월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아침 5시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화장실을 가서 양치질을 합니다. 이게 제 루틴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바로 화장실 가서 양치질 하고요. 양치질하고 나와서는 옷을 챙겨 입고 바로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한 2시간 동안 산책을 해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산책을 하게 되면 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오늘 해야 될 루틴에 대한 것들이 몸 안에서 마음속에서 새겨집니다. 그럼 7시 좀 넘어서 도착을 해서 집에 와서 바로 뭐 하냐면 신문을 갖다가 신문을 읽습니다. 신문을 갖다가 좋은 헤드라인 같은 거 필사까지 하면서 읽고요. 그렇게 해서 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갖다 수집하는 시간을 갖다가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필사를 합니다. 제가 너무 좋게 보았던 글들, 지금은 이제 김훈 선생의 라면을 끓이며라는 책을 계속 지금 제가 필사하고 있는데 한 절반 페이지, 한 페이지 정도를 갖다가 필사를 계속 합니다. 이 필사하고 난 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발음해서 읽는 습관들입니다. 그래서 볼펜을 입에 물고서 내가 필사했던 부분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발음하듯이 읽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무실에 나와서 이 사무실에서 글쓰기를 1시간 동안 해서 한 편의 글을 써놓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 시간이 한 11시에서 12시가 되면 그때부터는 그 이후의 시간들은 제가 자유스럽게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이게 제 하루의 루틴이에요.
이 하루의 루틴을 갖다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자 했던 연습, 글쓰기 연습, 산책하면서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그 산책 속에서 얻어냈던 걸 갖다 정리하는 글쓰기, 이런 부분들이 이젠 삶의 하루하루에 그대로 새겨질 수 있는 루틴이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반복이 그래도 쉽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이제 루틴의 힘이라고 하는데, 이 루틴의 힘이 있었을 경우에 비로소 이제 몸 안에 실력으로 쭉쭉쭉쭉 쌓여갑니다. 이렇게 해서 한 10년 동안, 그러니까 1만 시간 동안에 쌓여가면 어느 한 분야에 대한 실력은 몸 안에 그대로 쌓여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실력만 가지고서 또 실전에서 잘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전에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기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봤을 거예요. 기생충의 영화에서 사실은 기생충에서 학력을 위조해가지고 가서 이제 가위 선생님으로 들어가서 첫 시험을 갖다 면접을 볼 때 했던 말 혹시 기억나세요? 너가 한번 문제를 풀어봐라 얘기해주고, 문제를 푸는 것들을 갖다가 옆에서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나중에 딱 한마디를 합니다. 너는 지금 3번을 풀다가 갑자기 25분을 갖고 25분을 풀다가 다시 14번으로 오고 하면서 네가 이 시험에 대한 기세를 갖다가 가져가지 못했다. 이 기세가 없기 때문에 너는 처음에 시작 전부터 실패한 거다. 그래서 실전에는 기세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보니까 이 실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실전에서는 기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 제가 얘기했던 게 뭐였나요? 학습하는 부분. 두 번째 부분은 뭐였나요? 학습했던 걸 갖다 반복해야 되는 부분. 이 반복을 쉽게 해나가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루틴을 가져야 된다는 거, 하루의 루틴을. 그렇게 해서 실력을 10년 정도 1만 시간을 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실전에서는 기세를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가 갖춰졌을 때 뭘 할 수 있냐면, 네 가지가 갖춰졌을 때 실전에서 제대로 자기 실력 발휘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실전 발휘가 가능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저는 이제 처음에 했던 말을 다시 한다면 운칠기삼 중에 3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근데 이 3이 완성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3이 완성된 힘을 가지고서 지렛대를 갖다 눌러서 운이라는 걸 갖다가 7을 갖다 끌어올리는 역할들을 극명하게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500만 원이라는 그 자산을 가지고서, 그 쥐꼬리만한 자산을 가지고서 지금 50억까지 올라갈 수 있을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는 게 뭐냐 그러면 사실은 실력이 3이었고요. 운이 7이었는데 이 운의 7 갖다 올릴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뭐가 했냐면 실력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종속 변수인 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요, 독립 변수인 실력, 자기 통제권 내에는 실력을 쌓아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1만 시간의 법칙 동안에 계속 반복해서 쌓아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몸 안에 그런 실력이 쌓일 거고요. 그 실력을 토대로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면, 운이라는 지렛대를 해서 성공이라는 부라는 지렛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겁니다. 요만한 크기에, 저 같은 경우는 50억이라는 크기의 부가 있다 그러면, 이 50억이라는 크기의 부를 갖다가 3%의 그 3알의 실력을 가지고서 끌어올리는데, 운 좋게 지렛대에 7이 여기에 가까이 있어서 이 3의 힘으로를 가지고서 50억이라는 돈을 갖다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끌어올릴 수 있는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실력이 쌓여져 가지고 나중에는 운이라는 결과마저도 내 안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운도 실력이다. 좀 재수없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운이 실력이 되게 여러분들은 실력을 쌓아놓는데 여러분들이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하셔야 된다. 그래서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노하우, 비밀이 뭐냐면 3알에 30%의
실력을 내 안에 쌓아가는 힘, 그것이 있었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월급쟁이로 자산가로 될 수 있었던 50억의 자산가를 될 수 있었던 난 모르는 결정적인 이유 한 가지, 이걸 뭐냐면 사마리를 가지고 있는 재주를 키우는데 내 온 역량을 집중했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생과 경제 문제를 갖다가 쉽게 풀어주는 정수돌의 정순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